안녕하세요. 순천하라 제2장. 오늘은 우국중정 인재등용 재상 유성룡 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룡. 서예 유성룡은 1547년 의성현 사촌류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자는 이현, 호는 서예, 우남이며 시호는 문충공이다. 과는 풍산, 당시 황해도 관찰사를 맡고 있던 유정룡의 차남이며 형은 경암 유은룡이다. 주요 관직으로 성문 원근 지부정자, 우의정, 풍원부원군, 도채찰사,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상주 목사 및 경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유성룡은 군수를 맡고 있던 조부 공작과 감사를 맡고 있던 아버지 중령, 대사원을 맡고 있던 제종숙, 경심 등의 가학을 이어받아 아주 어린 시기부터 학문을 갈고 닦았다. 유성룡의 가문은 안동 화해리에서 살아온 양반 가문이었고 영남 사람이 큰 별이었던 김종직 집안과 친척 관계였다. 때문에 가문의 전통 속에서 일찍이 학문을 닦고 덕성을 가진 학자의 자질을 물려받았다. 4세 때부터 글을 읽었다 하여 6세 때 대학, 중용 등 사서를 독파하였다. 13세 때 서울 동학에서 경전을 익혔으며 가정 부친의 부임지, 산사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부를 이어갔다. 17세 때 의주에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전해된 양명집을 손에 넣어 독파하였다. 그 영향으로 이후 태계의 양명학 비판에 본인의 의견을 같이 했다. 21세 때 도산 서당에 머물며 건사록을 접하게 되어 성리학에 몰두하게 되었고 태계와 그의 제자인 김성희를 명석한 유성룡의 자질을 알아보게 된다. 22세 때 성원진사 초사에 합격, 다음 해에 생은 회시 1등, 진사 3등을 하였고 24세 때 태학에 입학하게 된다. 25세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35세에 홍문강 교리에 재수, 도중에 낙향하여 원지정사를 세웠다. 39세 때 상주 목사가 되었고 40세 때 홍문관 부제학에 재수되어 다시 조정으로 돌아갔다. 이후 유성룡은 중년기에 조정의 요직에서 임진왜란의 전쟁 상황을 이끌어 나간 주역이 된다. 특히 임진 직전에 능력 위주의 인재를 발탁하여 이수신, 권율 등의 인물을 청거했다. 외적이 북으로 진격하여 선조의 피난길에 따르면서도 전쟁 상황에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조가 명과 인접한 함경도 지방으로 피난하려 하자 이를 말려 관저 지방으로 유도하여 조선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심을 수습하였다. 57세 때 북인들이 유성룡이 일본과 화친을 주장한다고 모함하여 주하 5국의 누명을 쓰고 삭탈관직되었다. 이어 58세 때에는 영의정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이후 남인이 몰락하고 북인이 득세하게 된다. 유성룡은 이후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며 심신수련에 매진하여 서화를 즐기며 제자들과 교류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 시기에 임진왜란의 상황을 기록하여 후대에 알리기 위해 징비록을 집필하였다. 61세 때 청백리에 올랐고 63세 때 복직되어 부원군에 봉해졌지만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사양하였다. 그리고 1607년 66세 때 임종하게 된다. 그의 사후 1614년 사람들은 그를 봉양한 병산서원을 건립했다. 1620년에는 여광서원 태계선생 묘에 배양된 적이 있으며 도남서원, 남계서원, 빙상서원, 삼광서원 등 도처의 서원에서 향사를 받들었다. 1692년 조정에서 문충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뛰어난 학문을 지녔으면서도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그를 잘 드러내는 시호라 하겠다. 유성룡의 진가는 임진왜란에 일어나자 그가 보여준 일련의 행적이 잘 드러나 있다. 유성룡은 임난 초기의 일방적인 패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침입을 받아 편안한 것에 익숙해지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병사들의 적을 당해낼 수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전쟁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병제를 제정한 방법이 미진하여 임금의 뜻을 받들어 행하지 못한 신하들에게 그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적의 능력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징비록에서 그는 일본군의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직시하였다. 일본군은 조총, 창칼, 생명을 가볍게 여겨 울부를 가리지 않는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일본군의 조총의 위력을 역설하고 이후 조선의 조총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렇듯 일본군 병기의 우수성, 임전 태도 외의 진법, 축성 기술 등도 높게 평가하였고 이는 당신 일본군의 전력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평양성 탈환 이후에는 점차 일본군의 약점을 더 파악하게 되며 우선 일본군 병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은 속전속결을 위해 선발대를 보급선이 닿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군시켰다. 때문에 군영 간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고 보급이 어려움을 겪었다. 유성룡은 이런 일본군의 약점을 적극 이용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했다. 유성룡은 명가 일본이 강화를 진행하는 도중 조총, 화차, 화포, 화전 등 각종 무기를 제조하고 기호신서의 절강병법을 도입하였다. 군지에 또한 도성 방위를 위한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 지방 방위를 위해 소고군을 설치했다. 일본군 축성 기술의 장점을 도입하여 성곽 수축을 적극 권유했으며 지휘체계 또한 국지전에서 유리한 재성 방략 체제에서 전면전에 유리한 진관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조세 제도로 개편하여 세금을 쌀로 내게 하는 공물 장비법을 실시하였다. 그 외 병가의 무역, 둔전의 개간, 염전 운용, 공명첩 발행 등 군비를 축적하고 군량비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올바른 정치를 통해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애국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유성룡의 평소 지론에서 출발했다. 명예 용군에만 의지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조세제도를 적극 개편하고 유능한 인재를 적극 발탁하여 뜻이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그가 청가한 군 지휘자들은 모두 큰 전과를 울렸다. 이수신, 권율, 조호익, 신충원 등이 모두 유성룡의 청가하여 전쟁 때 활약한 인물들이다. 유성룡 인재 등용의 대표적인 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수신 장군의 등용이다. 전라자수사로 임명될 당시 이수신은 정업, 현감에 불과했으나 바로 몇 단계 위의 관직에 청거되었다. 사관원은 이를 관직의 위계 질서를 흐트리는 것이라 간했으나 선조는 인재의 중요성을 들며 이수신을 등용했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한미한 적에 머무르는 당시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수신은 임진왜란과 정류재란 동안 도합 17차례 사온 43회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지 않았다. 이수신의 수군에 있어서 조선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유성룡은 이수신과 함께 건천동 지금의 서울시 중구 필동에 살았으며 청소년기부터 교우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인품과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때문에 유성룡은 의정 및 병조 판서 재직 중에 이수신의 능력을 근거로 그를 청거하여 전라자수사로 승진시켰다. 이후 이수신은 적극 후원하고 변호하였다. 한미한 현감의 자리에서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로 추천된 이수신은 비로소 그가 지닌 영웅의 자질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 유성룡은 이수신의 모함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이수신이 전사하기 전 그도 탄핵당해 영의정에서 물러났고 그 후 삭탈관직까지 당했다. 이토록 힘든 시기에 전란을 수습하여 유성룡과 이수신은 우국충정과 우정, 신의로 서로 교류하였다. 유성룡은 명예에서 들어온 진술과 정보를 이수신에게 전달하는 등 멀리 떨어진 이수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를 생각한 전시재상 유성룡.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비옥한 강토를 피폐하게 만든 참혹했던 임진왜란을 회고하면서 다시는 같은 전략을 겪지 않도록 지난날에 있었던 조정의 여러 실책들을 반성하고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유승룡 선생이 후세에 남긴 글이 징비록이다. 왜군의 파죽 지세를 막을 수 없었던 조선은 전란 초반만 해도 꼬리를 무는 패배로 국토가 백척간두에 놓여 있었다. 그때 임금을 모시고 의주까지 피난 간 스의 유승룡이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결론은 조선은 없고 한민족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일본인과 동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든다. 그러한 임진왜란의 위기를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육지에서는 권율 장군과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을 추천하고 전략을 대비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유승룡 대감이다. 유승룡 대감의 인재 청근은 나라의 운명을 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한다. 유승룡 대감은 외적의 침략을 대비해 이순신을 조정해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육품, 저급 현감에서 정상품, 전라자수사로 특진하도록 청구했다. 그가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은 정업 편이나 지키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권율 장군 역시 그의 작품이라 하니 그의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알 수 있다. 유승룡 대감은 인재만 청구한 것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외병의 무력을 살피고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 우리 군의 치명적 약점인 재성 방략 체제를 진관 체제로 전환할 것을 수장했으며 대공수비법을 주장하여 백성의 조세의 부역의 부담을 들고 상업과 공업의 부흥을 꾀하고 민생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런 임진왜란으로 인해 혼란해진 질서를 바로잡고 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난국을 해치고 국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7년간의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인구는 3분의 1로 감소하고 국토의 80%가 초토화되었다. 그러나 불과 30년 후엔 조선은 임진왜란 전의 90% 수준을 되돌아갔다. 유승룡 대감이 펼친 나라와 백성을 중시하는 과감한 개혁 정책이 국력을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유승룡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시재상이었지만 전쟁 후에도 국난 극복을 위한 기초 높은 탁월한 재상이었다. 2020년을 바라보는 12월, 우리가 처한 세계는 암울하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인데 일본은 경제적으로 또다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유승룡과 같은 리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여러분들 재밌었습니까? 네, 제2장 유승룡 쌤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